안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할 것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동고 영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올해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제가 바뀝니다. 근데 교육 과정 바뀌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동고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교과서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영어라는 책을 1년 동안 쓰다가 이제 두 권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보기 제시하기 해가지고 약간 말하기 항상 영어는 항상 그렇잖아요. 말하기라든지 듣기를 조금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동고는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중동고는 서술형도 이미 배점이 거의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상대 등급제가 이제 변화된 게 아주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 뭐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하실 텐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동고 같은 학교에서는 제가 지도를 해보면은 1등급은 정말 맞기가 어려워요. 1등급은 정말 받기가 어렵고 과목별로 근데 사실은 이제 1등급이 35등까지 늘어가기 때고 그다음에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120등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음,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영어를 그래도 공부했다 그러면 1등급 목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위권이다 해도 2등급 목표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른 학교 이제 제가 이제 중상고도 많이 하는데 중동고는 실제로 해보면은요. 1등급, 2등급 사이에서 너무 많이 변합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친구 중에 이제 좀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중간고사 선생님 1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아깝게 2등급 됐어요.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3등급 받던 친구들이 중동고에서는 5등급까지 금방 떨어져 버려요. 정말로. 이 중위권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조금 이제 1등급, 2등급 목표로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로 이제 중동고 내신 시험 경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동고는 이제 좀 자사고고 하다 보니까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두 번 봐요. 중간 수행평가 보고 기말 수행평가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평가는 사실은 이제 비중이 높지만 변별력은 크게 높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작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랑 연계시켜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 평가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성실하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행 평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있고 독해 부교재가 있고 이제 학교 프린트 지문이 있는데 교과서는 공통 영어 1인데 지금 아직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서가 발표가 안 나 있어요. 혹시 이제 어머님들 학교에서 받아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독해 부교재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중동고 내신에서는 교과서는 좀 난이도가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이제 독해 부교재가 중요해서 재작년까지 이제 그 중동고 내신하면은 테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드 아시잖아요. 이제 테드에 나오는 지문들을 모아서 21세기 리딩이라고 나온 책을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를 오래 쓰셨거든요. 4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책을 바꿨는데 리딩 엑스퍼트라는 책으로 바꾸셨는데 난이도가 이거 테드 책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올해 이거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중동고는 한번 학교 책을 선택을 하면은 그래도 한 2, 3년씩은 쓰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리딩 엑스퍼트가 좀 많이 쉽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동고에서 교과서랑 독해 부교재가 중요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3월 올라가게 되면은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그 전국 모의고사 때 본 영어 지문, 독해 부분 지문이 항상 시험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고등학교 전체에 똑같아요. 근데 중동고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긴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올해 이번에 3월 달에 시험을 보면 그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그렇게 안 하세요. 중동고는 이 그 학력평가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을 갖다가 과거에 나왔던 모의고사 지문들을 갖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프린트로 나눠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시험 준비 시험 범위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이 테드 부교재 지문이 어려워서 이 학교 프린트를 조금 이제 쉬운 거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내셨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작년 부교재가 쉬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고2 어떤 레벨에서 이제 문제를 내셔가지고 작년에는 독해 부교재보다 학교 프린트가 난이도가 더 높았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올해 나오면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인데
미리 보면은 중동고는 서술형의 배점이 아주 높습니다. 자, 서술형이 40점이고요. 문제가 10문제에서 12문제씩 나와요. 자, 서술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면 서술형 자체가 난이도가 무난하게 나와도 아이들이 느끼기 굉장히 어렵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중동고 시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위권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까지 선생님 다 제가 집중해서 못 풀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의 배점이 높은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자, 객관식에서는 사실은 대체로 수능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동고에서는 전반적으로 객관식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중동고 스타일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의 학교 내신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아주 조금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바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이게 한 문제 객관식 이게 2.3점짜리 한 문제 3.3점이구나. 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지문인데 이 지문 자체도 시험범위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낸 건 아니셨어요.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멕시코의 그 사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지문인데 시험범위에 그런 멕시코 사자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어요. 중국이나 이제 동양 쪽에 있는 백중날에 대한 지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백중날도 이제 동양 쪽에서는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는 거다 해서 이제 그런 지문이 있었는데 외부 지문으로 이걸 내셨어요. 이걸 내시고 근데 이거 저만으로 부족해서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된다 이건 아닙니다. 많이 출제된다 이건 아니지만 작년에 두드러진 경향이 이거거든요. 작년에 두드러진 경향이 보통 이제 그 내신에서 그 객관식 문제라 그러면은 이제 문법이나 어휘 위주로 갔었는데 작년에 중동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해를 갖다가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그 내용 일치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선택지 길이에서 영어로 나온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이들이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게 훨씬 많이 두드러졌었거든요. 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술형은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처럼 어법이나 영작 문제가 나옵니다. 어법이나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 중동고 서술형 문제 하면은 이제 이 깍두기라는 문제예요. 깍두기. 깍두기가 왜 깍두기라 그러냐면 단어 넣기인데요. 단어를 넣는데 이제 이렇게 첫 글자를 줄 때도 있고 중간 글자를 줄 때도 있는데 써야 될 단어의 철자 수만큼 이렇게 네모를 뚫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이제 깍두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깍두기라고 부르고 선생님들도 깍두기라고 부르고 학원에서 깍두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동고에서 핵심 문제예요. 핵심 문제. 아까 사실은 객관식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객관식이 문제가 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중동고에서 이제 높은 등급을 맞으려면은 객관식에서는 거의 안 틀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객관식 난이도가 막 높진 않아요. 근데 서술형에서 이제 이런 깍두기 문제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6문제에서 8문제씩 나오거든요. 6문제에서 8문제씩 나오는데 자, 같은 깍두기 문제여도요.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요. 난이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일단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서술형 12번은 이제 제가 쉬운 난이도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A에 나온 지문은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을 줍니다. 그 다음에 B는 이 지문을 학교 선생님이 요약해 주신 지문이에요. 그렇게 요약을 할 때 1번, 2번에 들어갈 단어를 써라 나온 거죠. 자, 여기는 봤더니 딱 보니까는 네모 빈칸 안에 지금 다른 철자 힌트가 없죠. 그건 뭐냐? 이 지문에서 문제도 나오지만은 A에서 찾아 쓰라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이제 깍두기 중에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찾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유형은 이런 유형인데 자 그냥 지문을 달랑 줘요. 지문을 달랑 준 다음에 지문의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A, B, C를 갖다 뚫어줍니다. 이제 A, B, C 각각 2번씩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복 정답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게 중간에 철자 하나씩 주시죠. 그럼 여기 나온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지금 여기 다른 데서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00% 어휘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깍두기 문제가 이제 뭐 다른 유형도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즉 위에 있는 지문에서 나온 단어를 변형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지문에 없는 단어를 쓰는 문제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깍두기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면 1등급은 당연히 못 가고요. 2등급도 갈 수가 없어요. 중동고는 지금 2등급이 100명이면 다른 학교 100명이면 조금 사실은 중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동고에서 100등은 사실은 상위권으로 봐야 됩니다. 중동고 100등은 다른 학교 가면은요 사실은 50등 안에 30등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정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이 두 번째 유형은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시험 기간에 준비해서 잘 못 따라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형은 충분히 준비를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반복시켜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동고에서는 이 깍두기 유형을 갖다가 잘 준비시켜주는 수업이 이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이제 오른쪽 유형으로 좀 어려운 유형으로 ABC에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지문이 아니고 그냥 골랐어야 될 문제들에서 ABC에 들어갈 단어 중에 90%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이제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 등등 하게 되면은 지문이 많고 거기에 단어가 잔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들 중에서 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지문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지문에서 공부했던 단어들을 알면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그럼 우리 목표가 명확해지거든요. 자, 일단은 자, 객관식에서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객관식에서도 이제 너무 어려운 건 틀릴 수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까지 틀리는 거, 그 이상으로 어쨌든 최대한 하고 서술형에서 문법 영작은 중동고 문제 보는데 서술형 문법 영작 틀리면은 그거는 무조건 3등급이에요. 중동고는 시험 범위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은 외워야 돼요. 외워서 그걸 통해서 문법 영작을 푸는 걸로 그것까지가 기본입니다. 그걸로 근데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깍두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깍두기 문제 중에서 이제 적어도 몇 프로를 맞히냐에 따라서 깍두기 문제에서 하나 정도 틀리면은 1등급이에요. 과거에도. 근데 지금 이제 5등급 됐으니까 깍두기에서 한 두 개 정도까지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자, 2등급 받으려면 깍두기가 아까 6문제, 8문제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은 맞춰야지 2등급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공부 방법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되고 두 번째 여기에서도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온 단어가 나온 것만 일단 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시험 범위 안 나온 단어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틀리면 됩니다. 그거 틀려도 사실은 5등급제에서는 1등급 맞는데도 지장이 없고 2등급 맞는 데는 더더욱 지장이 없어요. 아이들의 핵심은 이거 전부 깍두기를 다 맞춘다 그래서 공부량을 너무 늘려버리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 효율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로 이렇게 깍두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게 중동고 내신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중동고 내신 학생 방안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법 문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어법이나 이제 뒤에 서술형에서 영장 문제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동고에서는 시험 범위는 외워야 돼요. 중동고 시험 범위는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 자체는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 학교 프린트 나오는 거든 지문 다 외워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휘 중심으로 깍두기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부터 했으면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거 따로 방법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매주 그 지난주 공부한 거에 대해서 중동고 내신 스타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포인트는 본문 이제 암기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깍두기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세부 유형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내신 수업은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중상고에서는 이제 애들 굉장히 많이 해요. 중동고는 이제 제가 이제 3년째 됐는데 아직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할 텐데요. 교재를 제가 굉장히 정말 정성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매 수업할 때 컬러로 된 트레이닝북,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단어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미니북,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나간 어사이먼트 3개가 나가고요. 매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실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고가 이제 오전 반이어서 10시부터 이렇게 1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2주차 정도부터는 제가 아이들 좀 일찍 부를 거예요. 이제 10시 1시 시간은 그 남겨 가지고서는 클리닉 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1시에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오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시나 9시 반에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9시나 9시 반에 부르면 먼저 이제 테스트 보고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일단은 최대한 이제 클리닉을 하겠지만 제가 다행히 이제 그
다른 학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전부 클리닉이 있어요. 월화수목금 전부 저녁 시간에 클리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닉 시간에 예를 들면 이제 과제가 조금 미비했다거나 테스트가 모자라면은 제가 불러서 이렇게 전부 클리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 이제 수업 없는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서는 오면은 제가 저랑 조교들이 같이 이렇게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반이고 이제 3월 8일 개강이에요. 몇 분 안 오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니까는 뭐 별로 안 모였어요. 지금 한 뭐 4명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이번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전원 2등급 이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물론 1등급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1등급 맞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이렇게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9등급제일 때는 9등급제일 때 3등급 가는 거랑 지금 5등급제일 때 2등급 가는 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3등급은 70등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5등급에 2등급은 이제 110등 이 정도인데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과거 3등급 올라가려면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그 딱 넘어야 될 어떤 이제 벽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2등급제, 5등급제에서는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머님들 이렇게 조금 맡겨주시면은 제가 전원 최소한 2등급으로 이게 책임지고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어 뭐 정하셨어요? 리신? 아직 안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영어 잘해요? 그러면은 맡겨주세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면은 관리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동고를 제가 중상고는 사실은 제가 1타예요. 중상고는 190명씩 하고 있는데 중동고는 제가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혹시 영어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뭐 서너 명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제가 잘 챙겨서 2등급은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동고는 특징이 1학년 때 애들이 그 과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중동고면 이제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잖아요. 근데도 애들이 무슨 동아리 활동도 많고 학교에서도 이거 진짜 무슨 뭐 학교를 보내는 학교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하나건 줄 아는 건지 약간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실제로 특히 중간고사는 금방이거든요. 중동고는 다른 학교보다도 시험 한 주고 빨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사실은 타이트하게 시켜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1주차부터 바로 타이트하게 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가면 되고 중동고 내신이 사실은 지금 재작년까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작년에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올해 이제 더군다나 이제 5등급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한번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